네, 최성일의 피싱 스쿨. 이번 회에는 토종붕어 대물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종붕어 대물 낚시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스윙 대물 낚시와 수직 직공 낚시, 수초 직공 낚시, 그리고 옥내림 낚시가 가장 노지에서 많이 쓰이는 현재의 낚시인데요. 상당히 좀 설명을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과 실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스윙 대물 낚시와 수직 직공 낚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옥내림 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토종붕어를 그려봤는데요. 토종붕어 하면 사람들이 아련한 기록에 대한, 월척에 대한, 그리고 월척을 넘어서 우리가 월척을 30.3cm라고 하죠. 그 월척을 넘어서 4자 붕어, 5자 붕어에 대한 꿈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 대물 낚시는 기록갱신을 위한 어떤 도전적인 그런 자세하고 여러 군데 노지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 낚시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은 좀 낚싯대를 다대 편성을 해요. 최소 5대에서 많이는 10대에서 14대까지 이렇게 많이들 편성을 하는데, 고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기다리는 낚시거든요. 길목길목에 붕어가 지나갈 수 있는, 잠시 나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길목에 미끼를 놓고 기다리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다대 편성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기 욕심보다는 큰 거 한 마리, 빅원을 위한 그런 낚시가 대물 낚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서 먼저 스윙 대물 낚시와 수초 직공 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있죠. 스윙 대물 낚시, 우리가 이제 이 스윙 대물 낚시를 하면은 수직 직공 낚시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윙 대물 낚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낚시인데, 일단 낚싯대 선정이요. 낚싯대 선정은 대물 낚시는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고루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짧게는 한 1.7칸부터 한 6칸까지 1.7, 1.9, 2.1 굉장히 많아지죠. 낚싯대가 한 20여 대 정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갖추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낚시터 상황에 맞게끔 그 맞는 낚싯대를, 포인트에 놓을 수 있는 낚싯대를 꺼내서 해야 되는 게 이 대물 낚시고요. 많은 낚싯대가 필요하고, 또 낚싯대의 특징은 굉장히 빳빳하고 강한 낚싯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경조, 우리가 이제 빳빳하다 그러죠. 경조나 중경조대에 대물대라고도 해서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무게는 좀 있지만은 강도가 있는 그런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대물 낚시의 원줄은 보통 이제 카본줄 3호에서 5호 정도 좀 굵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를 큰 걸 잡는 거기 때문에 또 굵게 써야 수초 같은 데 걸렸을 때도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저 같은 경우는 4호나 5호 정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줄. 그럼 목줄은 어떻게 쓰느냐? 목줄은 일반적으로 모노줄, 모노필라멘트 줄, 나이론 줄이죠. 모노줄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길이는 6에서 12cm. 합사를 쓸 적에 그 수초하고 많이 엉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사보다는 모노줄 쓰는 게 좋겠고요. 바늘은 감성돔 바늘 4에서 6호 정도 되는,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감성돔 바늘, 요건 4호짜리인데요. 그 정도 되는 바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물 낚시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찌가 필요하겠죠. 찌. 대물찌는 일반적으로 짧은 찌를 쓰셔야 돼요. 30cm에서 45cm 넘지 않는 걸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물의 출현이 거의 1m권 이내에서 출현을 하기 때문에 물론 깊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초로 나와서
새우를 먹는다든가 따다다닥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 타임을 한번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 하시게 대물이 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찌도 보통 1m를 넘지 않는 곳에 새우를 내니까 한 30에서 40, 길어도 45cm 정도, 이 정도의 고부력질을 씁니다. 고부력질을 써야 수초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입질이 약할 적에는 충분히 던질 수 있으면은 저부력질을 쓰셔도 또 좋은 효과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대신 찌톱이 약간 굵은 찌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윙 대물 낚시, 보통 이런 지역에서 낚시를 하게 될 때 스윙 대물 낚시를 하겠죠. 여긴 수초가 쭉 있고 낚싯대를 이런 식으로 펼쳐서 스윙으로 던져 가지고 찌가 낚싯대의 길이만큼 더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찌의 위치를 수초 가까이 붙여서 하는 낚시가 일반적인 스윙 대물 낚시입니다. 수초 주변으로 붙여서 낚시를 하죠. 붕어가 수초를 좋아하는. 때로는 이제 맨바닥에 하기도 하는데 맨바닥에서 붙을 때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스윙 대물 낚시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스윙 대물 낚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수직 직공 낚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윙 대물 낚시 하면은 요런 채비가 스윙 대물 낚시예요. 자, 보여드리면 요런 채비가 스윙 대물 낚시를 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바늘이 달려 있고 봉돌 달리고 요 정도로 달려 있죠. 찌 맞춤은 보통 우리가 떡밥 낚시 찌 맞춤 할 때처럼 요 정도 까만 점이 나올뚱말뚱하게 해가지고 거의 수평으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맞출 수도 있고 무겁게 맞추셔도 됩니다. 어느 게 정답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까만 점이 나오는 정도의 약간 예민성을 두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스윙 대물 낚시인데 이 스윙 대물 낚시를 가지고 수직 직공 낚시를 하고자 하면은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줄감개와 여기 필요한 거 있죠. 요 밤줄보기 줄잡이라는 건데요. 톱에다가 요 줄잡이가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줄을 걸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찌를. 그러면 수직으로 싹 집어넣기가 편하겠죠. 수직으로 싹 집어넣기가 편합니다. 그 상태에서 맨 위에서 수초줄감개 아시잖아요. 수초줄감개를 걸어서 계속 감아서 한 1m에 수심보다 약간 길게, 수심이 한 1m면 1m 50 정도 남겨놓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초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낚시예요. 거의 라인도 거의 같은 거를 쓰셔도 되고요. 요 줄감개하고 수초 찌고리 요거만 있으면은 스윙 대물 낚시를 수초 직공 낚시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초 직공 낚시는 이렇게 밀생한 수초 속의 좁은 공간에 은시처들 있잖아요. 붕어들이 여기 가서 산란하고 하는데 둔벙둔벙 구멍이 뚫린 부분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거기서 입질이 들어왔을 때 뽑아내듯이 뽑는 거예요. 스윙 낚시는 챔질을 해가지고 내 앞으로 이렇게 끌려오지만 뽑아내듯이 해서 낚싯대를 탁탁탁탁 접으면서 갖고 오는 거죠. 그 대신 대 길이만큼이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윙 낚시는 내가 3m짜리 낚싯대면은 5m짜리 낚싯대면은 저 찌는 거의 4m 정도 더 나가죠. 5m 정도까지. 그 1m를 빼면은 9m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갈 수 있지만은 수초 직공 낚시는 이 낚싯대가 5m면 5m 고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더 긴 데가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수초 직공 낚시입니다. 원줄은 스윙 대물 낚시보다 약간 굵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대로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목줄은 한 6에서 8cm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스윙 대물 낚시에 찌맞춤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봉돌이 바닥에 다 있고요. 탑이 약 1cm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수심을 맞춰놨습니다. 찌를 맞추실 때는 바늘을 빼고 요 까만 부분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맞추시고요. 낚시를 하실 적에는 약간 0.5cm 정도 더 올려놓고 했을 때 안착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맞춰놓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찌맞춤은 뭐 수평 찌맞춤 아니면은 약간 마이너스 좀 예민한 찌맞춤 할 수도 있고요. 떡밥 낚시 떡밥 낚시 찌맞춤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품 몇 가지 하고 또 필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 장비라 그러면 받침틀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일부러 땅 다 꽂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대를 피려면은. 그래서 받침틀 5단에서 12단 정도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자대라는 게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좀 편안하게 발판 자대가 좀 있어서 자대 쓰시는 분들은 자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줄 파라솔, 또 텐트. 특히 이 초봄에 하는 낚시는 굉장히 실제보다 추워요. 밤에 되면은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난로, 모포, 또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초가 많은 데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초 제거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산림망은 가능하면 고운 산림망을 쓰시는 게 좋아요. 고운 산림망은 붕어가 오랫동안 있어도 이 주댕이가 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보관하기가 좋은 게 고운 산림망이고, 랜턴이 한 두 가지는 필요하죠. 그냥 일반적인 손전등하고 미끼를 낄 때 갈아 쓰는 그런 모자형 랜턴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새우통이나 새우를 살려놓는 새우 살림망 필요할 거고요. 야외에서 또 장박 2박 3박 1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코펠 버너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뜰채가 필요한데요. 뜰채는 대물용 뜰채 한 35cm 35파 이상 되는 40파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뜰채를 쓰시고 한 3단 정도 좀 긴 뜰채를 쓰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소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줄잡이하고 총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뒷골이라 그러는데 낚싯대가 퉁 빨려 나갔을 때 잡아주는 그런 총알, 그리고 수초줄과 함께 설명드렸죠. 그리고 케미컬 라이트, 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대물 낚시에서 특히 이제 미끼 같은 거 설명드리면은요, 한 6가지 정도 핵심적인 미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지렁이, 그 다음에 새우, 또 이제 글루텐, 옥수수, 메주콩, 또 실제 참붕어 새끼 참붕어, 이거를 이제 미끼로 대물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이런 대물 낚시는 지금 초봄부터 4월까지가 그 산란기에 접어들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대물 낚시 큰 대물을 낚을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 이때가 가장 높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대물 낚시의 그 테크닉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입질 시간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끼 교체를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대래. 그리고 밑밥을 깔아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밑밥을 까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까는 게 대래 낫습니다. 그리고 정수, 불빛 조심해야 되고요. 소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끼의 선택, 사전에 이 낚시터는 뭐가 잘 먹는다라는 정보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고요. 무한한 기다림, 그게 대물 낚시의 매력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이 도전할 수 있는 낚시, 기록갱신과 우리가 끝없는 탐험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물 낚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여기보다는 여기. 왜냐면은 지금 갈때 네, 막혀 있어서 안 들어와 큰 놈이. 여기 좋겠네요. 여기 좋네. 여기 고기 많네. 나오려면 여기가 큰 놈 나오겠다. 갈때 서 있어갖고 사이에 좀 이렇게 들어와요. 아우,
2자짜리 이거네. 2자짜리. 야, 이 갈마수로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하신 조사님이 잡으신 잉어예요. 야, 지금 산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잉어가 엄청 빵빵하고 힘이 좋습니다. 이거를 잡으셨다는데 낚싯대 2구대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낚싯대 5대 다 엉켜놨대요. 그래도 건진 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야. 그렇지만 그래도 대물은 아니지만 우리 토종붕어가 그래도 반겨주네요. 이야, 됐다 됐어. 그래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계속.